허황된 꿈을 안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진 마세요.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을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살아내어야 한답니다. 지구를 위해 나부터 빨대 하나 덜 써고 나무 한 그루 더 심으면 된답니다. 그런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우리는 모두 세상에 하나뿐인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79화. 네, 요즘 6월 들어 정말 땡볕 더위를 살짝 밀어내는 비 덕분이죠. 바람이 한결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비 개인 뒤에 한 뼘씩 쑥쑥 자란 풀과 나무들이 짙푸른 향기로 여름을 노래하건만은 정말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들에게 거센 시련이 되어 또 일상을 지치고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때로는 시련은 사람을 유약하게도 하지만 또 더욱 단단하게도 만들기도 한답니다. 우리 서로 힘을 내어 또 서로 행복 에너지를 나누는 따뜻한 안부 전화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친구에게 내가 먼저 해보죠.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긴 하지만요, 제가 살짝 노래를 바꿨습니다. 블루가 불러주네요. 다운타운 베이비.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628 너 집 번호 네 집 앞이니까 나와 let's roll. 시간 아까우니 잡아 나의 두 손 I don't wanna let go. 핑크머리 세게 피어싱은 세게 너는 좋아했지 나의 팔 베개. 우린 서로 아파 아는 짓도 나빠 하나밖에 없는 다운타운 베이비.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영화 보고 let's drink all night long. 담배 한 대 피며 talk all night long. 힘든 일이 있을 땐 내게 와 일러. 너의 얇은 팔로 감싸 나를 사이로. 지금 아프더라도 it's alright. 시간은 다 지나가 it's alright. 항상 그랬지 넌 손발이 차가워. 그래서 내게 말했지 빨리 안아줘. I'll make you rich 조금만 기다려. 너가 없는 날에는 raining. I'll do anything 조금만 기다려. 맑았던 하늘도 다시 보니 grey. 술도 한잔 못해 또 너와 날 만나. 와인을 사와 술도 한잔 못해 또 너와 날 만나. 마음이 아파. 너는 나의 downtown baby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는 나의 downtown baby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It's okay baby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있을게. It's okay baby 널 위해 내 핸드폰을 켜놓을게. It's okay baby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있을게. It's okay baby 널 위해 내 핸드폰을 켜놓을게. 너는 나의 downtown baby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는 나의 downtown baby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네.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를 이효리가 불러서 요즘 인기가 빵 터졌다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랑채 초대 손님, 네, 늘 가까이서 라디오 금천을 응원해 주시는 정말 열정적이고 멋쟁이죠. 마을 활동가 금천 주거복지센터 또 그리고 독서공방 회장님이신 네, 아름다우신 분을 함께 이 시간에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술은 퍼포즈 이연희 PD가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지붕 가족이죠. 네. 라디오 금천에 몇 년째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있는 정말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시죠. 늘 고맙고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일찍 사랑채로 모셨어야 했는데 제가 꼭꼭 숨겨뒀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00회를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 본인 소개와 인사로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라디오 금천이 있는 건물에 뭐였죠? 건물주? 네, 맞아. 건물주이자 세 보니까 제가 14년 차 이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꽤 오래 살았고 그랬군요. 금천 구민이 된 지도 14년 차이면서 이제 현재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거복지센터에서 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독서 모임, 네, 독서 독서공방. 모임도 네. 한 제가 여기 와서 바로 거의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오래됐죠. 2011년부터 네. 했으니까 꽤 오래됐고 건 10년 가까이 네, 하셨네요. 네. 하여튼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렇게 금천구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같은 윤씨, 네. 윤가. 윤가. 네, 윤가. 네,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금천주거복지센터 어떤 일인지 또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금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제 금천구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상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네. 뭐 공공임대주택에 갈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쫓겨나신 분들이라든가 뭐 퇴거 위기 가구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퇴거했을 때 당장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네. 주거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익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권익 네네네. 옹호 활동을 한다거나 네. 네, 뭐 집을 찾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집에 관련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은 집수리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집수리도 하고 아, 집수리도 네, 해주고요. 집수리도 저희가 네. 크진 않지만 작은 네. 집수리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런 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뭐 사례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 주거복지센터 자체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금천에 생겼고 제가 일을 한 건 14년부터예요. 그렇군요. 14년부터 일을 했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뭐 공인중개사 일도 좀 했었고 경매도 좀 했었고 복지 주거 쪽으로 네, 부동산 쪽으로 그렇지, 부동산 쪽으로 네. 그때는 이제 뭐 돈 좀 벌겠다고 네. 공인중개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뭐 뒤에는 얘기 나오겠지만 어느 순간 딱 경제활동 안 하겠다 하고 접었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해 보이고 또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이 지역에 있는 걸 좀 알고 네네. 아, 돈 버는 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 돈을 벌어야 되는 또 일이 생기기도 해서 이왕이면 돈은 죽을 때까지 벌어야 돼. 예, 지역 안에서 네. 저는 지역 그쵸. 안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웬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네. 예, 마침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 네네. 뭐 집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청년들이 이용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요즘 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책 방향이 서울시 정책 방향이 청년 신혼부부 뭐 이런 쪽으로 네.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6월 6월 16일부터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5천 네. 명에게 서울시 네네. 청년 5천 명에게 월세 20만 원씩 10개월간 네.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하시면 추첨을 해서 주는 그럼 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청년이니까 청년들. 39세까지죠. 39세까지. 네네. 네. 그러니까
알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청년 아, 입장으로 정말요? 이제 만약에 내가 네. 월세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공공임대에 가고 싶다. 예를 음.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돈이 맞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우리가 뭐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1,000만 원 음.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음. 청년 입장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뭐 9천짜리 집을 갈 수, 1억 2천짜리 집을 갈 수 있는 이런 아, 제도도 그래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만약에 네. 주변에서 음. 청년들이 네. 주택 문제로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러시면 알아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모르면 많이 그렇더라고요. 사기도 당하고, 네, 네. 맞아요. 정보가 네. 없으면은 네, 그런 권리를 잘 못 찾는 네,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신혼부부들 결혼해야 맞아요. 되는데 집이 없어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부들도 문을 맞아요. 두드리면 도움을 네. 받을 수 있겠군요. 저희가 이제 네. 원래 직원이 3월 달까지는 2명이었다가 4월 달부터 3명으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각자 전문 분야도 이제 신혼부부 담당 예를 들어서 청년 신혼부부 담당 뭐 담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혹시 네. 주변에서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같은 경우는 제도가 엄청 많아요. 지금 맞아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네. 케이스가 주변에 있으면 한번 전화해봐 이렇게 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또 실버들 위한 그런 혜택도 있나요? 실버는 원래도 있었는데 네. 이제 더 기존에부터 있는 제도이긴 한데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네네. 이제 자, 소득 물론 그쵸. 따지긴 하죠. 예, 소득을 따지긴 하지만 소득이 많으면 뭐 알아서 사실 수 있는데 그쵸.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왜냐하면 거를 자식하고 같이 살다가 아우 막 못 예, 예. 살아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럴 때 맞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네, 있군요. 맞아요. 네. 국가 정책이 보면 그 우리가 상관없어 보이지만 어떤 그렇죠. 결정들이 끼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요. 네, 몰라서 못 찾는 거죠. 예, 맞아요. 네. 법이 바뀌면 그 법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네네. 자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주거급여는 또 폐지됐어요. 부양 의무자가 네. 2018년도 10월달에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직도 계세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거든요. 네. 근데 신청을 하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를 맞아요. 만나면 알려드리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주민센터에 가도 특별히 알려주진 않아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네 금천구 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 이거 꼭 팁이다 하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뭐 정보 있나요? 금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주거복지 쪽으로 조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보린주택이라고 노린 그 전 구청장님이 시작하신 네네. 거긴 한데 이제 네. 지하에 사는 노인들이 없게 하겠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네. 이제 각 동마다 한 개의 노인 전용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혼자 독거로 사시는 65세 이상의 특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금천구 안에는 이 6호까지 있는 보린주택이 있고 더 이렇게 마련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네. 왜냐하면 혼자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맞아요. 또 네. 개인 사생활도 보호되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금천구는 지벨리 하우스라든가 네, 네. 청년들을 위한 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용 주택, 그다음에 예술인들 위한 주택까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네. 금천구가. 그래서 약간 주거복지 쪽으로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나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주거복지센터 꼭 문을 네.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이제 이렇게 예기치 않게 코로나 사태가 정말 우리 생활 패턴과 경제 문화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주거복지센터 활동에도 이런 게 뭐 어떤 영향 같은 게 미치나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대부분 일들이 그렇죠. 근데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맞아 그래서 비대면으로. 네. 특히 제일 크게 이제 저희는 달라졌다기보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민들 직접 만나는 상담을 이제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상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올해 지금 계속 연기해오고 있는데 올해 할 수 있을까 싶고 또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거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아무도 못하고 계실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방문 상담을 자제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예, 방문 상담 오시는 거 이런 거를 자제를 하라고 하는데 그
주 상담 계층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만나지 않고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위생을 하면서 방문하고 내방하고 뭐 상담은 조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줄이지 않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르신들은 온라인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못하죠. 뵙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어렵겠군요. 네, 사무실 오셔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해드리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동안 센터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참 힘들었다. 또 아니면 뭐 정말 보람됐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 저 여기 일하면서 경찰서를 몇 번 갔었어요. 정말요? 재밌죠. 아니 그 당시에는 되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런 전화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조금 있었어요. 얘기 경찰서 간 얘기 해드릴까요? 네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일했을 때 여기 처음 일할 때 다 옛날 얘기니까 해도 될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아동 폭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가 지원한 네. 가구인데 네네. 아동 폭력을 네. 발견하게 돼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또 마침 같이 동거하던 여자분이 아이를 폭행하는 걸 찍어놓은 거예요, 동영상을.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득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자.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친구는 아마 지금도 그분은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아이가 그 또래에 비해서 발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어린이집에서도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이 아이가 한 번 더 이렇게 몸에 멍이 들어오면 나는 신고하겠다라고 그 아빠한테 말했었는데 네. 그 와중에 저희가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아이를 막 던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그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네. 찾아올까 봐 무섭기도 맞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그 아빠가 나중에 이제 출소해가지고 또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는 또 막을 수 없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보자니까. 그게 네. 또 아이를 내가 키울 때 받는 이득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걸 노리고 한부모, 또 네. 근데 진짜로 제대로 키우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단지 그 아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득들 어떤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뭐 그런 네.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거의 맞아. 없는데 그렇죠.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네. 그런 케이스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경찰서는 내가 여러 번 갔는데 너무 기니까 안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네.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요 지역에 음. 뉴타운 같은 거 다 해제되고 하면서 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사실 금천구에도 쪽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요? 네, 모르셨어요. 쪽방이 많이 있어요. 저 가산동에도 있고 한데 쪽방을 재건축하면 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 50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내고 사셨거든요. 네. 뭐 보증금이 없거나. 네, 네. 근데 쪽방을 재건축하면 어엿한 원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는 적어도 보증금 500만 원, 네. 3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분들 50만 원, 300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관련돼서 에피소드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같이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경찰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 법률적인 일 우리가 왜 나가야 되냐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는 일 이런 거 네. 하고 있습니다. 뭔가 파워가 세야 될 것 같은 좀 느낌. 되게 쫄아요 사실은. 네, 경찰서 막 그리고 밤에 막 전화도 오고 이러면 그러니. 네, 서울시에서 전화 오고 구청에서 전화 오고 너네 왜 그랬니 막 이러면서 오면 좀 잘 좋은 일 해놓고도 나중에 막 그러게. 쫄기도 어떤 하여튼 결과만 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강하게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크게 뭐 없는데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멘탈이 강해야 될 것 멘탈이 같은 느낌. 강해야 돼. 우리 직원도 물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아우, 그런 일도 있군요. 마을 활동 중에 보니까 네. 독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회장직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독서 공방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요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독서 공방은 제가 오랫동안 회장을 한 건 아니고요. 회장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돌아가면서 네. 하고 저는 올해 맡았고 아마 내년까지 제가 회장을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고 독서 공방은 사실 금천 학부모 모임이라고 아시죠? 그 네네. 금천 학부모 모임. 거기에서 소모임으로 시작됐어요. 네. 지금도 그래서 이 독서 공방에 들어오려면 사실은 전제 조건이 그 학부모 모임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독서 공방 회원님들 중에서 그 학부모 모임 전혀 관심이 없지만 독서 모임 하려고 회비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처음 시작은 이제
소모임을 시작해서 2011년 정도에 시작했고 네. 예, 주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을 책을 선정해서 읽고 그다음에 그래요? 네, 네. 한 달에 한 권을 읽고 같이 읽고 모여서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나눔을 하고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문학 기행을 가요. 저희가 그래요. 예, 문학 기행을 가는데 이제 뭐 책 속에 나왔던 곳에 가거나. 예, 맞습니다. 그쵸? 작가가 관련된 네. 곳이거나 뭐 네. 그걸 가는데 이제 사실은 가고 싶은 곳도 정해놓고 책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겠다. 네, 그래가지고 뭐더라? 부산에 갔을 때도 네. 그때 해방문학 뭐 피난문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네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피난 작가들 6.25 때 이제 피난 갔다가 맞아요. 그게 네. 그런데 찾아가기도 하고 이번에 원래는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라산의 눈물이라는 책, 그다음에 뭐 춘희삼촌도 읽었어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오키나와 갔었거든요. 오키나와에 그래요? 가기 그럼 일본도 제가 갔다 아까 오셨네? 한라산의 노을이라고 했나요? 네네네. 예, 일본에 오키나와 갔었어요. 네. 네. 오키나와에 가기 위해서 오키나와의 눈물을 읽었어요. 그래. 가서 다른데는 막 목표도 세우고 현지인들 인터뷰도 하고 왜냐면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오키나와의 어떤 슬픔을 알고 가는 거고 우리 독립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강제징용되었던 네네, 오키나와로 강제징용됐던, 강제징용되었던 네네. 한인들의 어떤 기념비를 찾아가 본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네, 굉장히 유익한 독서 공부 나름 활동이네. 나름대로는 그냥 놀더라도 이제 이렇게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네. 놀자. 아니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8명인데 네.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려면 학부모 모임에 들어갔어? 회비도 손찮게 내야 될 것 같아요. 회비는 뭐 한 여기까지. 달에 10,000원이고 네. 학부모 회비는 10,000원인데 네, 저희 네. 이제 독서공방 회비는 따로 있어요. 또 그렇죠. 상반기 10만 원, 하반기 10만 원. 네, 여행까지 네. 가려면은 근데 감사하게도 라디오 검천 쓸 수 있어가지고 공간을 같이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간비가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간식비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돈 쓸 일이 책 사는 거 하고 간식 그거 사는 거에 충분해요. 제가 상반기 하반기 10만원씩 거두면 충분해서 그렇게 쓰고 굉장히 있어요. 유익한 취미 활동이다, 그렇죠? 네, 우리 네. PD님도 한번 여기 어떤가 솔깃하지 않나요?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저희 어. 그 뭐지 합격 요건에 네. 이쁘면 안 돼요. 아주 이쁘면 안 돼. 이쁘면 탈락이야 무조건. 안될 것 같네. 제가 네. 봐도. 그 기준이 회장 기준. 회장보다 이쁘면 안 된다. 회장보다 이쁘면. 그 당시 회장보다 이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쁘면 못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못 받고 있어요. 정말 멋진 기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또 혹시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과 또 혹시 뭐 선호하는 작가, 이뻐하는 작가, 네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뻐하는 작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래요? 이제 추리소설 좋아해서 추리소설 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라는 사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일본 사람에서 이제는 좀 싫고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일본 책은 좀 읽지 말자라는 맞아.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조금 좀스럽다고 해야 될까? 글쎄. 하여튼 그래요. 네. 저 일본 약간 맞아요. 이거 뭐 일본까지 갈 건 아니니까 방송이. 네. 그렇죠. 최근 읽은 책 중에서 저는 김영하의 그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예. 사실 이 책을 굉장히 얇은데 13,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비싸다. 김영하 이름값인가 하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읽어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여행 갈 수 없는 이 시기에 그쵸. 코로나잖아요 맞아, 지금. 그래서 맞아. 여행 갈 수 없는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거든요. 네. 여행의 이유라는 책도 읽고 이제 제주도에 관련된 책도 읽고 하면서 준비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네. 여행을 갈 수 없는 이 결과를 보면서 저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여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너에게 여행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래서 나눔을 할 때 굉장히 오랜만에 더 감동스러운 나눔을 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기에 여행 갈 수 없는 이 시기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뭐 꿈꾸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부터 얘기하자면 독서 공방 회원들하고 이제
80이 될 때까지 이 어. 모임을 계속 하고 싶다. 아, 네. 지역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독서 모임 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쵸. 신문 기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자 좋죠.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맞아. 갑자기 누가 죽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거복지 쪽으로는 사실 제가 공동체 주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사례를 보다 보면 볼수록 두렵기도 해요. 아직까지 그렇죠. 제도가 정착도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쵸. 시스템이 네네. 현재로는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많이 망가지는 공동체들도 봤고 그래서 사실 그래도 해봤으면 해요. 이거를 같이 늙어갔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시골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외롭지 않게 또 1, 2인 가구 보통 1, 2인 가구 되잖아.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맞아. 그래서 도시 안에서 이렇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크게 그쵸. 싸우지 않고 작게는 싸우면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소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아 정말 우리 같이 집 지어놓고 맞아요. 살았으면 참 좋겠다 꿈만 꾸지 그걸 실천에 옮기기는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생활도 나름 보호를 하면서 그렇죠. 또 공동 활동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그걸 다 할 수 네. 있는 그런 주택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그러게요. 꿈이에요, 그냥. 맞아요. 네. 저희도 꿈꾸고 있는데 네, 다들 사실 이런 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부담이 되게 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지도를 못 하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마을 일을 해오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고마운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마음을 전해주시죠. 예, 요거 읽어봤는데 네. 제가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사실 너무 다 고마운 사람 너무 많아요. 음. 고맙고 사실 이 마을 일이라는 게 그렇죠. 티도 안 나고 그렇죠. 또 뭐랄까 돈이 되는 일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뭐 조금 용돈 정도 생긴다고 해도 이건 돈 되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금천구 안에서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나와 그렇죠. 타인,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맞아요.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맞아요. 네. 이게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주는 분들이 사실은 주민 자치회도 마찬가지고 마을 뭐 활동가도 마찬가지고 이 여기 라디오 검천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마을이 돌아갈 수 있게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를 찝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더불어서 라디오 검천에 하고 싶은 말씀이 라디오 있습니다. 검천. 네, 함께 해주시면. 라디오 검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뭐 상 따는 것도 되게 제가 막 일일이 말은 하진 않았겠지만 네. 보고 있어요. 아, 라디오 그래요? 상 받고 하는 거 너무 네. 뿌듯하고 또 제가 그걸 항상 자랑을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라디오 검천이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보다 맞아요. 더 미디어에 많이 나온다 집이 그래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뭐 방송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맞아요. 여기 계셔도 네. 좋지만 진짜로 잘 돼서 네. 뻔듯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여기 정말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살면 살수록 좀 네. 오래 살고 싶은 집입니다. 네, 저도 네. 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 사람이 사는 것도 그래요, 좋지만 맞아요. 라디오 검천이 있는 게 저도 좋아요. 네. 네. 주변도 너무 이쁘고, 네, 네. 모가나무도 아름답고. 뭐가 네. 네. 이제 잠깐 쉬면서 2부 쉴 동안 저희 우리 회장님 애청곡 청해 듣고 저희 다시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네, 제가 장범준 좋아해요. 장범준 네. 목소리도 좋고 해서 그 드라마에 나온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그래요? 안 봤는데 제목이 굉장히 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저희 다시 오죠. 네, 들려주시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금천 윤명숙의 사랑채 79화 2부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천구 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님의 유쾌발랄한 인생 스토리 다시 들어갑니다. 네, 우리 사무실 앞에 예쁜 꽃나무, 네, 향기도 좋고 또 가을 나무도 너무 아름답죠. 근데 독산사동 이 명품 골목 동네가 요즘 재건축으로 사실 어수선한데 모가나무집 주인으로 일부에서 14년째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시게 됐는지. 네. 네, 사실 저는 그 광명시에서 꽤 살았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네. 2학년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었는데 네. 여기 광명시와 이 금천구는 안양천을 건너면 바로 연결돼 있지만 맞아요. 굉장히 문화가 달라요. 아, 그래요? 엄청 네. 달라요. 제가 광명시에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네. 여기 이럴 바에 집을 사자 하고 이제 알아보다가 아파트라든지 여긴 살기 싫어서 주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 찾아오게 된 거긴 한데 네네, 네. 네. 광명시는 진짜 경쟁이 치열했어요. 저는 네. 아이들을 키울 때 큰 아이 키울 때도 운동회를 세상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어요. 아, 그래요? 재미있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운동회도.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학부모 뭐 공개 수업을 하면 학부모도 일단 많이 오지만 애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가 언제야? 14년 전이니까. 네네, 네, 네. 그랬는데 여기 금천구로 이사 오니까 한 반에 아이가 20명 정도인 거예요. 거기는 40명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 그래요?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서울에서 서울인데 맞아. 그래서 운동회도 너무 재미있고 여기 어디야 문교초등학교 운동회인데 부모님 참여해서 같이 하는 운동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광명시에서는 그런 게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골 같다 여기가 더 해서 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동네 오게 된 것은 네. 검색해 보니까 도서관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제가 광명시에는 제일 큰 도서관 그 당시에 광명칠동에 있는 광명도서관 앞에서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도서관이 가까운데 이사를 가자. 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잘 케어를 못하니까 도서관에 일단 보내서 책을 읽고 집에 오게 항상 이런 루틴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좋죠. 여기도 학교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아침에 5,000원을 주면 학교 갔다가 도서관에 가서 돈가스라도 먹고 집에 오겠지. 이렇게 루틴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광명시 도서관은 그게 다 돼요. 왜냐면 워낙 크니까. 그쵸. 여기는 네. 매점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광명시 어린이 도서관보다 작은 거 여기가. 그래서
좀 이렇게 속았 왜냐하면 예, 큰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강명 구립 도서관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맞아, 거긴 구립이죠. 여기 구립이라서 네. 굉장히 큰 도서관을 강명이 아니라 여기 여기 어디냐 무슨 도서관 여기 시흥호동 아니 여기 도서관인가? 있는 거. 아, 이 위에. 아, 네. 금천 구립 이름이 금천 구립이라서 엄청 큰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긴 했지만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이 동네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오게 된 것은. 그리고 사실 이 동네가 전 굉장히 아까워요. 이 단독주택 그러니까 법률 정원은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아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게 우리 독산사동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시흥동, 독산동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그러니까요. 네. 난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일조권 문제도 발생하고 소음이라든지 그렇죠. 주차 문제 네네. 다 발생할 건데 이걸 다 계획하지 않고 한다는 게 좀 두려웠긴 해요. 그리고 맞아요. 특히 우리 집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 건축은 좀 아쉬워요. 그쵸. 미관이 너무. 네. 예. 음. 근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겠다. 계속 집을 고쳐야 되고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골목에 이렇게 대문 앞에 예쁜 우체통에 꽃이 피고 참 유럽풍이 또 골목도 집 같다고 생각했고 저희들 정말 여기 오는 거 즐거웠는데 네. 요즘 조금 좀 아쉽긴 아쉽죠. 합니다. 네. 네. 좌우로 불나가 그러니까요. 들어오니까. 네. 네. 이제 언젠가 보니까 기타도 즐겨 치시는 것 같던데 정말 멋쟁이신데 소녀적 윤정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일단 기타는 제가 기타도 회장이긴 했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이미 끝났어요. 작년 초에 그만뒀는데 네. 굉장히 그것도 꽤 2010 몇 년부터 했지 내가 2015년인가부터 16년 하여튼 꽤 오래동안 했는데 기타 왜냐하면 평생에 살면서 악기 하나는 다루고 싶다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늘지가 않아요. 재밌긴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또 시간도 없고 지금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군요. 마음으로는 기타를 늘 하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딱히 뭐 좋아하는 거는 책 읽기는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읽기는 계속 좋아했었고 딱히 제가 이런 그냥 글을 쓰는 건 싫지만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네. 로맨스 책 하이틴 로맨스 아세요? 하이틴 로맨스 네네. 예, 그거 읽다가 뺏기기도 하고 뭐 만화방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맞아, 우리 만화방 그래. 예, 만화방 가서 라면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때 살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맞아. 거 좋아했던 책 읽기 좋아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니지 학교 다닐 때 독서 클럽 하고 뭐 글도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우리 그땐 좀 소녀들 그런 걸 절개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청년 시절로 넘어갔어. 뭐 하고 싶었던 일이나 또 어떤 꿈 같은 게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제가 돌아보면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고 네. 그게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생각은 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할까요, 그냥? 네, 좋습니다. 어떤 일 하셨나요? 네, 제가 그 14번 질문이랑 연계되는 건데 제가 진주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경남 진주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레미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전산과를 나와서 레미콘 전산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네.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이 망한 거예요. 병원 망한 거 별로 본 적 없죠, 그죠? 맞아. 그 친구 병원 망했는데 제가 친구를 꼬셔서 같이 서울로 가자. 저 레미콘 회사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일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1년도 안 다니고 취업은 잘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중견기업 왜냐하면 문어발식 운영을 하고 있던 중견기업의 그 레미콘 회사였는데 그게 그만두고 친구랑 꼬셔서 서울역이 구로공단으로 올라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올라온 이유가 이제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서울로 이참에. 옮기자. 맞아. 네, 용기를 내서 그 친구 꼬셔가지고 같이 혼자가 무섭지만 맞아. 친구 꼬셔서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그때 이제 여기 구로공단 쪽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14분 질문 같이 할게요. 네, 첫사랑 그래, 로맨스. 좋죠. 맞아. 그래서 첫사랑 로맨스 별로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같은 학교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결혼까지 했고
딱히 뭐 특별한 스토리 같은 건 없어요. 없고 결혼했고 아까 제가 금천 주거복지센터에 일하게 된 게 14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다시 일을 해야 됐던 이유가 제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됐는데 경제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됐던 이유가 이제 헤어지게 돼서 네. 헤어지게 돼서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 전까지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뭐 나름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뭐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갔을 길과 그랬을 때 간 길이 이제 맞아. 지나고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네. 어저께 본 드라마에선가 뭐 이혼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숨길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그냥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보단 차라리 그렇죠. 이혼해서 당당하게 내 인생을 개척해 가는 게 훨씬 잘 사는 인생 아니냐고. 요즘 다들 그렇게 자기 인생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것 같아요. 당당하게. 너무 네.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그러게. 시간 젊음의 그 시간은 짧은데 그 시간을 그 힘겨워하면서 그러니까 산다는 힘들어하면서. 것은 맞아요. 본인에 대한 뭐랄까 폭력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녀들한테도 좋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행복하지 않은 부모를 보는 자녀는 똑같을 맞아요. 것 같고 네, 자신을 위해서도 만약에 힘들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여성분들이 또 얼마든지 직업 전선에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잖아요. 옛날하고 틀렸어. 그래서 좀 더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나의 고민이나 아니면 나의 지금 관심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거리 사실 큰 고민거리는 없어요. 제가 네, 없고 좋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랑 이제 큰 딸이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네, 딸만 둘인가요? 네, 딸만 아, 둘인데 네. 큰 애는 이제 23살이고 그렇습니다. 작은 네. 애가 이제 음. 18세 고2면 18세 나이죠. 학교를 안 다니긴 하지만 네 18세 나이인데 그 위에 애가 갑자기 면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계속 뭐 알바라도 해라, 뭐 취업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애가 면접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제가 천천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지나가 보면 올바른 길만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진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맞아요. 가봐서 아닌 것 같으면 또 그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래. 이런 거니까 맞아. 우리 아이도 또 우리 딴 아이들도 지금 가는 길이 조금 아닌 것 같으면 틀면 된다. 맞아요. 예,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때 틀면 돼. 근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잘못돼 보이는 길이라도 일단은 가보고 그 잘못돼 보이는 길은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약간 겁나는 길, 예, 먼지 아쉬운 미지의 길이라면 그래도 일단 가보고 아닌 것 같으면 돌아오면 된다.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을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어딘가를 면접을 본다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거기가 뭐 이상한 데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런 데 갔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뭐 모르고 갔더니 보험회사였고 맞아. 모르고 갔더니 무슨 그러게. 팔으라고 하는 데였고 근데 맞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가서 너가 가보고 싶으면 가서 면접도 봐라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 요즘 우리 딸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고민이 아마 그래. 이런 직장, 직업 있지 않을까. 저도 따라서 관심이 이제 가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제일 청년 실업이 문제잖아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첫 직장이 중요해. 특히 남자는 첫 직장이 중요해. 좋은 데 가야 돼. 대기업 가야 돼. 막 그러는데 사실 지나서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많은 경험을 해서 뭐 대기업 가도 거기서 뭐 일찍 나와서 더 어중간할 때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나쁜 짓 진짜 뭐 도둑질 사기꾼만 아니면은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죠?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냥 너무 그렇게 한 직장에 있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다들 살아오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밑에 세대들은 아마 살면서
가질 직장이 수십 개가 될 거라고 그래요. 하잖아요. 나만 네.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0개 넘나? 뭐 알바까지 포함하면 맞아. 20개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겁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저는 경험을 오히려 그게 더 불쌍한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 물론 돈을 잘 벌지는 몰라요. 근데 쭉 가는 그것도 나름 뭐 목표 달성은 하겠지만 저는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그래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많은 것 경험을 같아요. 해본 많은 경험을 게요. 해본 예. 게 네. 그러게. 그 내 인생에서 이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나 생각드는 게 있다면 잘한 거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난 것도 잘한 것 같고 네, 시골이 고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한 일이 아니라서 그렇고 내가 한 일 중에서는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거 네. 사실은 그때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음. 여자가 사회생활 한다는 게 그때 직장생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굉장한 핸디캡이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기니까 굉장히 그때는 갈등도 하고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그렇겠네. 네, 낳은 게 너무 잘한 일을 같고 또 이 동네 이사 온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광명시 사람들이 광명시 좋아하시는데 광명시 저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네. 굉장히 진짜 살벌한 도시라 생각했어요. 저는. 전 나름대로 그렇군요. 광명시 안에서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생협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되게 살벌해 보였어요. 너무 경쟁이 심각한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를 좋아해서 또 여기 금천구에 살다가도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또 그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쯤 되면 엄마들이 전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학을 가는 이유가 그렇게 경쟁에 몰아넣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게. 저는 여기 금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금천구가 정이 많이 가고 정말 편안한 동네, 정말 점점 살기 좋아진 동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이들 교육 생각하면은 다들 떠나야 된다고 자녀들 이렇게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가면 그런데 제가 다 살아보니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부부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해주고 그 속에서 지가 지기를 찾아가는 게 그럼 굳이 뭐 시골이면 어떻고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아이들 서울에 가서 공부 시켜야 돼 하고 길을 쓰고 서울로 왔는데 아이들은 시골로 공부를 못하니까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주면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사랑하는 뭐 가족 자녀들이겠죠. 뭐 한마디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할 만한 말은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저희 집 가훈이 옛날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가훈 써오라고 하길래 네. 제가 네 멋대로 해라라고 써줬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엄마의 잔소리도 물론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막 눈으로 보게 되면 잔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 맞아. 깝깝한 마음이 생겨요. 어른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좀 사랑하는 자녀들은 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했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 돈, 직장 이런 거 크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안 되면 나라가 있잖니 이렇게 말하는데 네, 안 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해요. 먹고는 산다. 어떻게든 먹고는 산다. 그래 맞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거 뭐 할 건데 그 돈은 맞아. 물론 너무 그래. 없으면 안 되겠지만 먹고 살 만큼만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말을 하지만 또 현실에서는 또 그래. 제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인생 스토리니까 내 네.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나 또 뭐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아까 앞에 제가 뭐 공동체 주택 얘기했지만 이거랑 약간 상반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시골에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신데 올해 74인가? 아, 네, 그렇군요. 그래 되셨는데 이제 농사 짓기도 힘들어지시고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글을 쓰세요 요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맨날 읽어보라고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 우리 네. 엄마가 엄마도
못다 이룬 꿈이 있어요. 뭐 그래. 예, 맞아. 공부를 다 하고 싶었지만 못 보내준 것도 있고 안 보내준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리고 지금에 와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고 하시는데 사실 제 꿈 중에 하나는 이제 시골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18세인가 그때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엄마랑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했으니까 그 당시에 처음 자취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나가는 게 잠깐 나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 그렇지 맞아. 않잖아요. 살아보니까 맞아. 상급 학교에 계속 그래. 자취를 하다가 대학교 가게 대학교도 이제 저기 외지로 가겠다고 하다 그렇죠. 보니 엄마랑 살아본 마지막이 17세였던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저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엄마랑 같이 좀 살고 싶어요. 살면서 같이 엄마랑 도서관도 다니고 시골에서 책도 읽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그러게. 그 엄마한테 지금 계속 세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혼자 있는 딸이 내려오는 걸 굉장히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네, 맞아. 창피해요. 그것도 정서가 또. 네, 옛날에는 렌트카 갖고 오는 것도 엄마가 창피했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 번호가 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된다고 해서 이제 평소엔 차가 필요 없으니까 시골 갈 때만 차를 잠깐 그래. 빌려서 쓰면 된다 생각하는데 시골에서는 이제 돈이 없어서 차 못 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허를 다 알아. 어떻게 아는지 어르신들이. 허를 다. 그래서 동네 창피하다 하면서 옛날에 엄마가 돈 준 적도 있어요. 차 사라고. 차 사라고 해. 1,000만 원 준 적이 있어 옛날에. 15년 그래요. 전인가. 시골에 계시면 좀 그런 예. 게 있더라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엄마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해서 남들에 대한 시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시골에도 요즘 저게 뭐지? 시골로 내려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그 뭐라 맞아요. 그러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또 만남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울리기도 하고 시골 사람들이랑 그래.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옛날랑 달라져서 그래 이제 이런 딸이 와도 나이 든 딸이 와서 같이 살아도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엄마랑. 그래. 맞아. 그게 사실 꿈이에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는 엄마가 돼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군인이라 산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왠지 요즘 우리 둘째 아들한테 가서 밥도 좀 해주고 걔가 이렇게 일찍 집을 나가서 그냥 군인이 되고 또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지낸 기억이 조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좀 둘째 아들한테 좀 사랑을 좀 주고 걔한테만 이렇게 몰입해서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가끔씩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런 꿈을 들 계속 때가 얘기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엄마한테 맞아요. 얘기하고 있고 어, 갈 꿈이네요. 거야. 갈 거야. 우리들의 꿈. 네, 이제 이렇게 오늘 사랑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 살짝 변형을 해서 지금의 윤정선, 네. 윤정선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에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에게 제가 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공부라는 게 뭐 어떤 학위를 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라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하라기보다 세상을 좀 더 알려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쵸. 무섭기도 하고 또 근거가 부족하게 돼 논리가 약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런 준비 공부 많이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윤정선.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당당하고 씩씩하고 우먼 파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잘못 보신 겁니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수고해 주셨고요. 끝으로 함께 듣고 싶은 분과 또 신청곡, 네, 우리가 끝마치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릴 함께 수 듣고 시간을 싶은 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많긴 한데 아까 나오는데 우리 직원이 들어보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지 말라고 했긴 했지만 혹시 그 직원이 들으면 네. 그 직원이 얘기했던 노래예요. 아까 뭐였지? 영탁.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합종을 하려고 했다가 좀 정말 느끼하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바꿨습니다. 그러게 좋은 요즘 뭐 트로트가 네, 유행이잖아요. 트로트가 대세니까 네. 한번 저도 올라타 보죠 뭐. 네. 좋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엔딩곡으로 들려주시고요. 오늘 라디오 검청과 함께 해주신 주거복지센터 또 그리고 독서공방 회장이신 윤정선님과 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천구 마을을 사람 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는 주거복지센터 또 독서공방 윤정선 실장님의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또 라디오 검천을 위한 변함없는 후원에도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삼복더위에도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온라인 생활 문화로 바뀌어진 혼란스러운 일상들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몸은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이 온정의 면역력을 나누시길 바라면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늘 손 씻기와 기본 생활 수칙으로 건강한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구